네, 안녕하세요. 예쁜 부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뽐무 클리닉 리필 가이, 리필하는 남자,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리프팅과 필러를 아주 고객님들께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는 남자 허선영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리프팅 필러 이렇게 리필 가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피부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 원장님 세 분께서 피부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저도 당연히 피부를 고객님들을 모셔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 약간 피부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피부를 계속 받게 되면은 네. 색소라든지 기미라든지 이런 게 조금 완치가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지금 나왔어요. 완치라는 단어인데요. 완치는 완벽하게 치료된다. 그쵸? 완전할 완자에 그 치료할 치자. 그쵸? 다스릴 치자가 이렇게, 다스릴 치자 맞을 겁니다. 다스릴 치자에 우리 법치주의 국가 할 때 그 치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부 레이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레이저를 하고 나서 혹시 피부가 얇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싹 없어지느냐, 네, 두 가지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피부가 얇아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네. 그 레이저 치료 후에 피부가 얇아진다, 그거는 그 근거 없는 낭설이고요. 특히 저희가 사용하는 레이저는 그 피부에 그 자극을 적게 주도록 돼 있는, 설계되어 있는, 그리고 아주 선택적으로 색소에만 침투되도록 돼 있는 레이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레이저별로 각각 독특한 파장대를 쓰는데요. 뭐 1064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532 파장을 쓰기도 하고, 나노미터 단위입니다. 여러 가지 파장을 씁니다. 755 나노미터 파장을 쓰기도 하고, 또는 가시광선 영역의 그 치료 레이저 파장대를 갖고 있는 레이저 장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레이저 장비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 특정한 색소에 흡수되도록 그 파장을 맞춰놓은 겁니다. 레이저가 어떻게 해서 좋은 장비냐면은, 총알도 막 이렇게 휘면서 가죠. 그쵸? 무기로 치면은 이렇게 그 강선이 있는 라이플은 멀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휘면서 그 힐리컬한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나선형으로 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져요. 물론 이제 그걸 보정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레이저는 정말 순수하게 딱 직진을 하는, 그리고 면적을 넓히고 좁히고 아주 그냥 뭐 분자 단위의 그 사이즈까지도 얇게 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밀 커팅도 하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암 치료도 하고, 암 조직을 떼어낼 때도 쓰고, 레이저로 색소를 빼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정밀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막 융단 폭격식으로 주변에 필요 없는 데를 막 다 파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위만 딱 파괴할 수 있는, 우리가 딱 원하는 부위만 파괴할 수 있는 게 레이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딱 색소만 선택적으로 태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완치되느냐, 피부는 완치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색소를 주변 색소하고 좀 비슷한 농도로 톤 다운을 시켜서 이렇게 전체 얼굴 톤이 더 밝고 더 건강하고 균질한 느낌으로 바꾸는 게 레이저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완전히 진짜 거기 있는 색소를 다 태워버리면은 백반증이 생기게 되세요. 그래서 완전히 싹 없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오히려 약간 그 완치보다는 한 우리가 7-80% 정도 이렇게 그 색소의 어떤 톤을 없애고 다운시키고, 그러면은 본인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진이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치료가 됐다라는 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리학을 배울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양리학의 첫 번째 페이지에 영어로 표현이 돼 있었는데, 영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every medicine is a toxin, poison. poison이다. Every medicine is a poison, but it depends on dose.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 그냥 그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되게 철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마치 아무리 사랑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랑도 많이 주면은, 너무 많이 주면은 과잉보호가 돼서 아이가 이제 버릇이 없어지거나 뭐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해지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너무 과잉하면은 이제 좀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서로한테 막 부담이 되고, 막 너무 이렇게 본드가 강하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렇게 결합이 너무 강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예. 그런 것처럼 약도 항상 원래는 독이죠. 약을 많이 쓰게 되면 일정 뭐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간독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는 지금 타이레놀이 아예 판매 중지가 됐어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간독성이 심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었는데 머리가 안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더 먹고 이러다가 막 과량으로 해서 간독성으로 죽고 뭐 이런 케이스가 유럽에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케이스 때문에 이제 타이레놀은 판매가 중지가 됐어요. 물론 이제 독일계 제약회사와 미국계 제약회사의 싸움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바이엘이라는 회사가 있고, 미국은 또 얀센이라는 회사,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그 약간 무역전쟁 같이 그러면서 남의 나라 약을 판매 중지시킨 걸 수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약을 과량으로 썼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가 입증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레놀도 많이 쓰면은 간독성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간단한 약인데도, 그렇죠? 그만큼 모든 약은 과량으로 쓰면 독이 되고, 소량으로 딱 그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 농도를 딱 쓰면은 약이 되고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것처럼 레이저도 너무 과량으로 완치의 개념으로 막 밀어붙이다 보면은 부작용이 오히려 생깁니다. 백반증도 생기고, 또는 그 주변에 오히려 과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색소보다 진해지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레이저는 접근을 천천히, 마치 비행기가 이렇게 연착륙을 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착륙을 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색소를 없애는 개념으로 가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레이저 치료는 단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요. 약간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용량을 올리면서 그 레이저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밀어붙여주면은, 이게 반응이 없는 것 같다가 확 좋아지고, 또 반응이 없는 것 같다가 확 좋아지고,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는 항상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름 같은 계절에는 자외선이 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피부에 안 그래도 자극이 좀 심한데 네네. 레이저를 해도 괜찮을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첫 번째, 그 대한민국, 특히 서울 또는 우리 도시 전체, 그러니까 뭐 하여튼 대한민국의 거의 웬만한 도시들은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예. 자외선이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내분비학과 교수님께, 이제 내과의 교수님께 들었는데, 우리나라 남성, 여성 뭐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비타민 D 상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야지만 합성이 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대기오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자외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햇빛도 한 30%밖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양의 자외선을 못 받고, 자외선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면 뼈가 단단해지지 않고 골다공증으로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건 여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자외선 걱정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여름에 받는 그 레이저가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걸 걱정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겨울에도 스키장 같은 데라든지, 또는 이제 흐린 날에도 빛이 산란된다든지 이러는 상황에서는 여름보다도 더 강한 자외선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시기에마저도 사실은 레이저 치료에는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 레이저를 그 치료받는 동안에 보통 고객님들께서 선크림을 잘 바르십니다. 예. 그리고 요즘 화장품들이 대부분 그 안에 그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레이저 치료를 여름이나 이런 때 더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여름에는 계속해서 자외선 자극에서 색소가 올라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이제 계속 그 레이저로 없앨 부분을 없애고 색소가 올라오지 않게 좀 억제를 해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때 더 관리를 받아야지, 가을이나 겨울까지 넘어가서 이제 그
어떤 그 문제가 된 다음에 색소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더 어려워.